친구들, 오늘은 저축이 처음인 친구들을 위해서 저축 3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처음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에 가계부 쓰고 그 다음에 통장 쪼개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통장 쪼개기를 할 때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재테크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이렇게 4개를 나누자고 했는데 재테크 통장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잖아. 일단 사회초년생이라면 사실 투자보다는 저축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처음에 투자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할 때 되게 고생할 수 있거든. 나는 시드를 좀 먼저 모았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저축이잖아. 내가 누구야? 전직 은행원이잖아. 은행원이 알려주는 저축 3대장. 너무 궁금하지? 첫 번째, 적금이랑 예금. 당연히 기초 중에 기초잖아. 적금은 다달이 저축을 하는 거지.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이렇게 꾸준히 목돈을 쌓아가는 상품이 적금이고, 예금은 처음에 목돈을 넣어서 요거를 1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목돈을 묶어두고 여기에다가 이자를 얹어주는 거여서 보통은 목돈을 굴리는 상품이다 라고 표현을 해. 근데 얘들아, 목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 1000 이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 예금도 100, 200 단위에서도 가입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적금 만기된 거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나는 이자를 좀 얹고 싶다라고 할 때는 예금을 활용해도 충분히 괜찮아. 저축이 처음인 친구들은 일단 금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적금 연 5%짜리가 예금 연 3%짜리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도, 목적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금리 숫자만 보고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요렇게 하면 안 돼. 네이버에서 금리 계산기 계산을 한번 같이 먼저 해볼게. 세금을 먼저 계산을 해봤어. 너희가 달마다 50만 원씩 1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할 거고, 이 상품의 금리는 연 5%야. 세금을 대면 헷갈리니까 비과세로 계산을 해봤을 때 너희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원금 600만 원에 이자는 16만 2,500원이야. 그래서 토탈 616만 2,500원을 받을 수가 있어. 반면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원금은 같은 600만 원인데 만기 1년이고 이때는 금리가 연 3%야.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계산을 해보면 이자는 18만 원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분명히 금리의 숫자 자체는 적금 숫자가 더 높았는데 나오는 이자의 값은 연 3%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이 더 높잖아. 물론 예금은 내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 목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되니까 용도 자체가 다른 거는 맞아. 근데 일단 숫자만 보고 상품을 고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은 은행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 이 고객이 우리의 금고에다가 얼마나 오래도록 돈을 맡겨두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거거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600만 원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은행 금고에다가 1년 동안 계속 묵혀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손희애라는 사람이 600만 원을 예치를 했을 때 1년 동안 이 사람이 찾을 일 없이 내가 마음대로 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되고 운용을 해도 되고 그런 권리가 생긴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1년치, 12달치의 이자를 다 주는 거고, 적금 같은 경우에 첫 달에 50 넣고 둘째 달에 50 넣고 그리고 마지막 달에 50 넣고 한 달 지나가지고 만기 되면은 돈이랑 이자 찾는 거잖아. 1회차에 저축한 50만 원은 1년 내내 은행의 금고에 있을 거고, 2회차에 넣은 돈은 11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단 한 달만 은행의 금고에 머무르잖아.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각 회차에 넣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다 다르게 줘. 첫 달에 넣은 50만 원은 연 5%의 금리 100%를 다 주고,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 원은 단 한 달만 은행 금고에 머물렀으니까 연 5%에서 12분의 1만큼만 이자를 쳐줘. 숫자만 봤을 때는 적금 연 5%짜리가 예금 연 3%짜리보다 유리해 보였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상품마다 기간마다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무조건 금리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가입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 실제로 내가 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고객이 어려운 개념의 상품들을 막 물어보길래 정말 내가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쭉 설명을 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축 자체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던 거야. 그런 너희들에게는 어려운 상품들, 어려운 개념의 뭐 3대장이든 5대장이든 다 필요 없어. 난 적금 예금부터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3대장 중에 두 번째 주머니는 바로 MMF, CMA, 파킹 통장,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한 주머니에 담아서 얘기를 해줄게.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매일
이자를 준다는 거야. 너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아마 파킹 통장일 텐데 파킹 통장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가장 동생이고 이 MMF랑 CMA가 원조격이거든. 그래서 보통은 약간 우리 선배들 어르신 분들께서는 비상금 통장, 매일 이자 쌓이는 통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MMF, CMA를 떠올렸었어. 내가 은행 다닐 때도 그랬고 토스뱅크의 통장이라든지 혹은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이런 것들이 가장 익숙할 거잖아. 이런 것들처럼 하루만 맡겨두어도 이자가 쌓이고 일반적인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를 많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킹 통장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금융권, 저축은행권에서 고객을 좀 많이 끌어모으려고 이자를 입출금 통장에다가 더 얹어주는 데에서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그냥 이금융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중은행에서도 파킹 통장 되게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우리는 활용을 하면 되고, 그렇다면 너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MMF랑 CMA는 뭐냐? 나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거를 굳이 꼽자면 나는 MMF가 조금 더 익숙해. 가입을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다르거든. MMF는 은행에서 주로 가입을 할 수 있고 CMA는 증권사 그리고 종금사에서 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 너희한테는 종금사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증권사의 통장이라고만 정리를 할게.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왜 MMF가 더 익숙하냐면 은행에서 만들 수 있는 통장이잖아. 머니 마켓 펀드의 약자인데 요거는 이름에 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펀드겠지? 펀드는 원금 잃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보통의 펀드는 그런데 MMF 같은 경우에는 우량 채권 중에서도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만기가 1년 이내로 남은 거, 안전하면서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안정성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높은데 금방 만기가 되는 거니까 돈을 잃을 위험이 더더욱이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 MMF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 만큼 MMF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자는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 CMA도 비슷하거든. 그런데 CMA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느냐?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어.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통장,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아마 주식 투자를 좀 해봤다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CMA 통장 가지고 있을 거야. CMA도 물론 그 내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골자는 우리가 CMA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두면 증권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야.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걸 n분의 1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소액이 들어오는 거지. MMF, CMA 파킹 통장에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MMF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행이 불가능하고 CMA랑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행이 가능해. 그래서 나는 체크카드 무조건 있어야 돼 하는 친구들은 MMF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아무리 안정적으로 굴려준다고 해도 증권사는 아직 좀 친하지 않은데 하는 친구들은 파킹 통장이나 MMF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 파킹 통장이 사실 예전 같지가 않거든. 이자가 좀 많이 적어졌어.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이 파킹 통장보다는 CMA랑 MMF의 이 수익률을 위해서 다시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 글 같은 것들을 쭉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랑 예금이랑 적금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해요? 혹은 세이프박스랑 MMF, CMA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되게 더 많더라고. 세이프박스랑 예금 적금이랑은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3대장을 꼽았는데 첫 번째 주머니랑 두 번째 주머니를 따로 담았잖아. 예금 적금 따로 담고 세이프박스 같은 파킹 통장 MMF, CMA 따로 담았잖아.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닌 거인 거야. 파킹 통장들이 아무리 입출금 통장보다는 이자를 많이 얹어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적금, 예금만큼 이자를 얹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잠깐 놔둘 돈, 혹은 어디에 써야 될지 지금 당장은 애매하지만 곧 사용이 돼야 될 돈, 그런 돈들을 세이프박스 같은 파킹 통장에 넣는 거고, 파킹 통장이랑 MMF, CMA를 비교할 수는 있겠지. 그것들은 방금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체크카드가 내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리고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곳이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금리에 따라서 어디가 더 금리를 지금 현재 많이 쳐주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선택하게 될지 딱 답이 나오겠지. 세 번째 주머니는 바로 청약통장이야. 내 채널에서는 청약통장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 나도 저축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청약통장이 가점 중에서 청약 가입 기간이라고 해서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냐 이거를 따지는 가점 항목도 있고, 그리고 청약 이 제도 자체의 분위기가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동점자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봐주는 분위기로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진짜 생각이 없으면 해지를 하더라도 일단 나는 하루라도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청약통장에서는 최대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시간은 내가 막 마음대로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가입을 해두는 거지. 기존에는 청약통장은 무조건 1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 라고 많이들 들어봤지. 근데 이제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바뀌거든. 너희가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봐. 너희한테 기회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5번만 주어진다면 너희는 이 5번을 내 운동 실력이 진짜 최대로 꽉 찼을 때, 제대로 준비가 됐을 때 이 5번의 기회를 시도를 해보려고 하겠지. 뛰어넘을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무턱대로 이걸 도전을 하겠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인데? 아니겠지. 청약 인정 금액 역시 너희가 그 회차에다가 최대 인정 금액을 꽉 채워가지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운동선수로서 실력이 진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뛰어넘겠다고 도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돈이 없다고 2만 원씩 3만 원씩 넣지 말고 그냥 입출금 통장에 혹은 파킹 통장에 25만 원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25만 원 한번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 인정 금액을 채워가지고 저축하는 요 습관을 꼭 들였으면 좋겠어. 우리가 재테크라고 해서 저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품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법 있는 거 아니잖아. 기왕이면 오늘 내가 알려준 3대장을 골고루 하나 정도씩은 가입을 해가지고 이 재테크가 누굴 위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성실함, 그 중에서도 똑똑한 성실함은 너희를 그리고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 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안녕.